안녕 연아민들 반갑습니다. 자,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으로 가는 유일한 길 연암국어학원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작품입니다. 자, 오렌지 있죠? 초기 신동집의 작품은 휴머니즘, 두지주의적 시가 많았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작품이 많죠. 자, 형이상학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초월했다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작품의 특징, 이걸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존재적,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작품, 우리 신동집의 오렌지. 이번에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서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현대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작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오렌지는 모든 존재들의 통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서의 대상입니다. 본질 파악의 대상인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 손을 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 파악의 어려움이죠. 본질 파악의 어려움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라는 것이 본질적 대상 그대로의 오렌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 우리는 이 본질 자체의 오렌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온전한 대상으로서의 오렌지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가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이자 오렌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인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인 내가 보는 바로 이 오렌지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렌지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주체인 내가 오렌지를 보고 있는데 그 오렌지가 또 나를 보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때요? 대치되는 자세에서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의 나와 오렌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의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2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년 전체에서는 아직 대상은 대상인데 본질로서의 본질적 의미가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대상인 오렌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렌지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다면 이 주체인 나도 오렌지의 포들포들한 껍질을, 자, 부드러우면서 도톰한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수박이라는 것이 마치 빨갛고 아니면 달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수박은 빨간색보다는 초록색깔인 표피도 또한 씁쓸한 그 색깔 전체도, 그 맛 전체도 다 수박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듯이 오렌지라는 것을 강제로 외부적으로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온전한 오렌지의 의미를 오히려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은 오렌지의 외면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렌지의 외면적 가치. 해서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벗기려는 태도는 바로 일방적이면서 내가 무언가의 존재에 대해서 강제로 일방적으로 내 멋대로 일방적이고 또한 인위적으로 본질을 규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 무언가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런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자, 그런 오렌지라는 것은 바로 포들한 kop질을 강제로 규명하려고 하는, 그 오렌지에 대해서 억지로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오렌지는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오렌지 많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색하게 밑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행을 갈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행간 걸침이다 혹은 의도적 행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끝단어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땅히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명되려고 하는 오렌지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질 파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알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왜곡하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해서 잘못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자, 마땅히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결국은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훼손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우리가 외면적인 가치로 오렌지를 파악하려고 한 자세는 잘못됐다. 그렇다면 오렌지를 내부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내가 본질을 파악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도, 자 시작하자. 나도 오렌지의 잡차란 속살을 깔 수가 있다. 자, 잡차랑 속살은 오렌지의 내면적 가치예요. 내면적 가치. 오렌지의 내면적 가치를 자, 내면을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오렌지를 깔 수 있다. 자, 깔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본질 파악이나 혹은 인식하려는 노력이긴 합니다. 자, 결국은 오렌지의 잡차랑 속살을 또 억지로 까는 거예요. 마땅히 너무나도 마땅히 당연히 그런 오렌지는 또한 문제가 된답니다. 외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 또한 자, 위에 있는 2년과 3년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내면적 가치로 또한 일방적으로 내 멋대로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 본질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가 있다. 훼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이 결국 모든 것들의 존재의 본질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가 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나가 나온다면 인식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자, 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 본질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질이 파악되지 아직도 않았다. 그만큼 본질 파악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본질을 파악하려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만다. 자, 위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또 보고 있다. 자, 똑같습니다. 결국 대치한 상황이에요. 병치한 상황입니다. 대치한 상황에서 또한 대등한 관계로서의 본질이 파악되지 못한 오렌지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직도 본질이 파악되지 않은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망해야 되고 마는 것인가요? 자, 아직도 본질이 파악되지 못했던 오렌지가 내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겠죠. 나는 파악하려고 하는 주체인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자, 왜 위험한 상태일까요? 당연하지요. 미지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요. 미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무언가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운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태롭겠죠. 자, 나는 미지의 상태에서 오는 불안함입니다. 자, 불안 혹은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감이 오렌지 또한 위험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아직 그 오렌지라는 관념적 대상조차 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 또한 파악이 되지 못해서 위험하고 나 또한 그 대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똘똘.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자, 왜? 위에 글을 근거로 본다면 어떤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미지의 상태 혹은 미각성의 상태입니다. 미각성 상태의 유지라고 보는 겁니다. 유지되고 있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감과 긴장감의 시간이에요. 자, 불안감, 긴장감, 무섭다 상징적인 단어가 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뱀이 그런데 왜 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길게 늘었을까요? 또한 또아리라는 표준어를 왜 이렇게 길게 늘었을까요? 자, 설마 신동집 작가가 지적 소양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시간이 길게 긴장의 상태가 길게 지루하게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닌 뱀이 긴장되는 시간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관념적인 단어입니다. 시간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단어를 지금 뱀의 또아리처럼 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뱀의 또아리처럼 틀고 있다. 틀고 있다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면서 또한 구체적인 단어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져지지 못하는 것을 만져지게끔. 예를 들자면 고이 적은 청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이 꽃처럼 피었다 진다. 자, 요런 등 혹은 시간을 자른다, 시간을 이불 밑에다가 넣어놓는다. 자, 요런 태도들 바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형상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시창작에서 여러분들 형상화 기법을 넣으면 굉장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형상화 기법이 들어가 있더라.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곡돼서 본질을 파악되지 못하는 시간이 무시무시하게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호들한 도톰한 껍질에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그 대상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우와 얘들아 어진 그림자야. 어진 그림자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다행히 그림자인데 어진 그림자다. 바로 절망하지마, 본질 파악의 가능성입니다. 혹은 본질 파악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라는 속성 자체가 어때요? 명확한 상태예요? 아니면은 막연한 상태입니까? 막연한 상태죠. 자, 그림자라는 실제로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연한 대상이 비치고 있어요.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누구인지 아직은 잘은 모릅니다.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질 파악의 가능성이 이제 곧 아마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해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굉장히 시가 철학적이면서 관념적이면서 형이 상학적인 시였습니다. 자, 주제는 뭘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 파악은 어렵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시되어 있다. 명확하지 않아도 가능성은 막연하게 남아 있다. 본질 파악의 어려움과 가능성이 관한 시였습니다. 자, 아주 어려웠던 시, 관계되는 시로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연합민들. 화이팅!